네, 녹화를 안 하고 있어서 가지고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다시 얘기하자면 복잡한 친구들도 위 함수에 의한 넓이를 구한 다음에 아래 함수의 넓이를 빼주면 그 가운데 부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적분상수를 무시해서 부정적분은 쓰지만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t가 0일 때 이동거리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을 줘서 적분상수를 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R는 x제곱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때 직사각형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직사각형 개수를 무한히 늘리면 모두 동일한 값으로 수렴하지만 n 작은 단계에서 실제 넓이에 빠르게 근사하는 표본점 지정 방식은 무엇이 궁금하다. 네, 되게 좋은 의문입니다. 되게 좋은 의문인데 어, 사실 그런 방식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극한값을 살펴보지 않으면 뭐랄까 오차가 있는 값이잖아요. 쓸 수 없는 값이에요. 어차피 오차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느냐 이런 거는 여기서는 딱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좋다라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결국에는 극한값을 바라보는 것만 의미가 있다. 근데 빠르게 접근하는 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튼 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왜 현대 구분구조법처럼 직사각형 쌓는 대신 포물선 안에 틈새를 삼각형으로 계속 채워나갔냐? 왜 그랬냐? 구분구조법은 다양한 방식이 있었겠죠, 옛날에. 근데 왜 삼각형을 채워나갔냐? 포물선에서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하는 건 아닌데 포물선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하면은 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는 뭐 밑변이 2분의 1로 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가 8분의 1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8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밑변 2분의 1로 줄고 높이는 제곱 형태로 줄기 때문에 8분의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니까 최종적으로 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삼각형은 여기 크기의 8분의 1이 되는데 얘가 또 4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요. 16분의 1. 이게 반복돼가지고 무한급수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비례관계를 알아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아니라 네,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다루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원에서 정의되는데 세크와 코세크도 단위원에서 각각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어, 삼각함수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세크라는 게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 계산에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계산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굳이 뒤집어 가지고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다루는 게 더 실용적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세크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코세크는 그 거기에 대한 여각에 대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기하학적 의미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원에서 기하학적 의미는 있죠. 어, 세크의 경우에는 단위원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단위원에서 세타가 있을 때 단위원에서 요 빗면의 길이 요거가 세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세크는 여기 여각에 대한 길이겠죠. 90도에서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각에 대한 그 비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코가 붙었다는 거는 콤플리먼트 이렇게 보각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을 이용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넓이라는 개념 자체를 적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까?
넓이도, 그죠.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각형의 넓이도 적분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여기 fx가 상수인 상태에서 요 미소 사각형들을 다 더한 거니까, 네. 뭐 적분으로 정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선 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먼저 있었어야 돼가지고, 어, 약간 애매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넓이가 적분의 부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적분 시작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적분, 부정적분, 뭐, 요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어서, 적분연산의 기본 공식 같은 것들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미분으로부터 유도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적분을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식을 외우기보다는 이 발상에 주목해서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분을 알면, 임의의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매개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t를 매개변수로 x와 y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물론 이제 x와 y를 직접 엮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반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분 임의의 점, 선분 떨어져 있는 점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표현이 되겠죠. 전체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이렇게 나눈 애들을 더 잘게 나눠가지고 원래 선분에 가까워지게 한 다음에 다 더해버리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편 델타 x는 요런 관계에 있고요. 요런 관계에 있어요. 기울기 곱하기 매개변수 t의 변화량. 마찬가지로 델타 y도 요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는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분할의 크기를 0으로 아주 잘게 쪼개면, 그러니까 델타 t를 0으로 잘게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고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지고, 어, 결국에 이 값은 얘는 dt분의 dx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쳐지게 돼요. 음. 네, 이거는 일반화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나타낸 건데, 보통은 x와 y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로 직접 엮이죠. 직접 엮일 때는 그냥 x를 t로 두고 y를 ft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보통 이 길이라는 것은 x 자체도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매개변수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곡선이 차지하는 넓이도 있어요.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개념들, 아까 저번에 예전에 구분구적법으로 살펴봤던 이런 것들, 네, 적분과 같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 그 다음에 입체도형의 최적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의 입체도형. 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로 어떤 함수로 표현된 입체도형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단면적에 대한 함수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A에서 시작하고 B에서 끝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X 값에 따라서 단면적이 어떤 크기를 갖느냐 요거를 찾는 게 입체도형 최적 구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델타 X 지점에 해당하는 미소 부피는 단면적에 대한 함수를 알면 여기다가 그냥 델타 x 곱하면 되잖아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부피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표현이 되고요. 전체 최적은 요것들을 더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극한의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에 대한 이 함수의 표현식만 알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적분함으로써 어, 전체 최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어, 구의 넓이 구하기. 아, 구의 넓이가 아니지. 구의 부피 구하기. 이런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위에서도 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체의 최적. 뭐 굳이 회전체를 가져온 것은 뭐 쉽기 때문이겠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단면 x에 대한 함수를 구해가지고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dx를 구한 다음에 다 합치면 최적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 8처럼 이렇게 회전시킨 물체를 볼 때, 회전시킨 물체를 볼 때, 요거는, 요거는 여기에, 뭐랄까,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둘레? 네. 사각형으로 치면은 밑변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높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x만큼의 두께. 네, 그래서 가로 높이 두께의 곱을 하게 되면 이 미소 부분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요것들을 이 미소 부분에 대한 걸 다 더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 적분해버리면 V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 표면적은 마찬가지로 이 미소 부분에 대한 바깥 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합하면 돼요. 네, 보시면 선분을 구합니다. 요거에 대한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온 이유는 그 원뿔대 옆면적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뿔대 옆면적이 이런 관계에 있잖아요. 여기가 왼쪽이 A고 오른쪽이 반지름 B일 때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대 옆면적을 통해서 미소 면적에 대한 걸 구하고 이것들을 어, 이 L 아까 전에 직선 구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가지고 L 대신 이런 걸로 다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X와 Y에 대해서 t라는 매개 변수로 다뤘잖아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나온 이유는 맨 처음에 우리가 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여기서 어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랑 같은 과정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적분하면 t에 대해서 이 친구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x와 y가 직접적으로 엮일 때는 x 대신 t 넣고 y 대신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ft에 대한 함수로 변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단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적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만약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y를 t로 놔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이 친구를 얻어놓고 x축에 대해서 돌리냐 y축에 대해서 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전자기학이나 중력에 대한 거 할 때 아마 미분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때 익숙해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적분 전략.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뭐 x n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sin x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없는 적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수학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개할 것은 치한 적분이에요. 네, 미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미분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미분된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분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원 함수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은 다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먼저 보자면 탄젠트 x를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탄젠트 x를 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가만 보면 이 사인은 코사인을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적분해가지고 안지. 말을 잘못 썼네요. 여기 적분이 아니라 미분해서 미분해서 이 친구가 나오는 함수는 우리가 lnu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를 적분하면 ln 코사인 x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되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되게 뭐랄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과정이죠. 치한 적분이라는 건. 네.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게 눈에 좀 익어야 어,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물리에서 이런 걸 다루진 않을 거예요. 물리에서 직접적인 계산을 하진 않을 건데 아마 수학 시험에서 이런 것들 많이 다루게 될 거라서 수학 시간에 아마 많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부분적분. 네, 마찬가지로 실 예를 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인 요상한 적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적분들을 어떻게 하냐? 어, 요건 어떻게 하냐면 역시 미분에서 요 관계를 떠올려 가지고 정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요렇게 요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위식을 고쳐 가지고 요런 꼴로 만들면 접근이 쉬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요런 함수를 적분할 건데 요거에 원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뭔진 몰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요 F에 대한 미분이 쉬운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적분이 쉬운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은 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얘의, 이 친구의 원함수를 생각을 해요. 원함수를 생각을 하고, 어, F에 대한 쉬- 어, 미분한 게 적분이 쉽겠다 싶으면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적분을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에는 이 x에 대한 미분을 다시 적분하는 건 쉬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1로 갔다가 다시 그냥 1로 미분하면 1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코사인 x 적분하면 되니까 되게 쉬운 함수로 되게 쉬운 함수로 변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실내로 돌아가서 보자면 네, x 코사인 x dx에서 여기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끌어내면은 굉장히 간단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코사인이 사인을 미분한 것과 미분한다는 거랑 x를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친구를 원함수가 이거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요런 관계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얘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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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원함수가 요거고 코사인 x 적분한 거랑 같으니까 얘가 사인 x가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얘 이런 복잡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얘도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미 x가 미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는 또 미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미분이 되고 얘를 적분하면 그냥 x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 네, 저런 관계식이 얻어지는구나 라는 거. 이거는 여러 문제를 다루어 봐야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적분 방법이 있구나. 적분을 위한 여러 전략이 있구나. 되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적분의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라이프니츠 규칙 뭐 이런 거 해놨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기에는 의미가 없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일단 적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잠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잠깐 쉬었다가 테일러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분인데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PDF 놓는 페이지에 링크에 테일러 굽스라는 PDF를 또 새로 놨어요. 네, 테일러 굽스에 대한 이야기를 남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급수가 이제 미분적 분해에서는 많이 안 쓸지 몰라도 이게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공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계산기 계산에 대한 기본 알고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자, 우리가 뭐 엑스포넨셜 지수함수나 뭐 사인 함수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어, 시당초 얘가 무리수인데 충분한 오차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 해답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음, 사실 테일러 곱스는 이런 거창한 목표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우연에서 나온 겁니다. 우연에서. 어떤 우연이냐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거죠. 옛날에 17세기에 뉴턴이나 그레고리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산에서 어떤 복잡한 함수들이 x의 몇 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처럼 이런 몇 급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등비급수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관계고 이런 아크탄젠트 이런 건 어떻게 얻었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성이 있는 반복되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라는 아저씨는 이런 규칙성이 왜 나오는 걸까? 라는 거를 탐구를 하다가 이런 관계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런 관계. 요것이 테일러 급수입니다. 네, 요것이 테일러 급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도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테일러 급수고 그리고 이 테일러 급수에서는 A가 들어가는데 이 A 대신 0을 써가지고 뭐랄까 좀 실용화하면서 테일러 곱수를 보급화한 친구가 이어가지고 맥클로린 급수라는 이름이 따로 붙긴 했지만 그냥 다 테일러 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일러 전개에 이런 식으로 테일러 급수를 얻어내는 걸 테일러 전개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테일러 이전에 이런 관계들이 이미 밝혀져 있었고요. 테일러는 왜 이런 개수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을 미분해도 어차피 등호가 성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지의 관계를 둔 다음에 미분해 가면서 A1, A0, A1, A2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fx를 계속 미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h는 a 빼기 a 같은 x와 관련된 무언가로 놓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미분하기 전에 요 함수 자체만 보면 x를 a라고 두면은 어차피 h가 0으로 되니까 fa가 a0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미분하고 보면은 이런 식인데 마찬가지로 또 x를 a라고 두면은 a1은 어, f 프라임 a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x는 a라고 두면 a2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금방.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분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 요런 관계가 얻어지니까 일반화하면 fx는 fa 플러스 이렇게 더하고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더하고 세 번 미분한 거 더 이렇게 더하고 n번 미분한 거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다.
이런 것을 테일러 급수, 이렇게 구하는 것을 테일러 전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는 기본적으로 근사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임의함수 fx에 대한 근사값을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에다가 이 기울기에다가 x축 변화량만큼 곱해주면은 요 fx의 변화에 대한 것을 얻어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근사하면 이런 관계가 얻어져요. 그런데 요만큼 위에 부분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이 오차를 또 보정해주기 위해선 2차 미분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테일러 곱수 관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점 주변에 그 적당한 근사값을 얻는 도구로 테일러 곱수가 쓰인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오차에 대한 연구라고 해가지고 났는데 기본적으로 이 PN이 근사한 함수고 F가 원 함수일 때 얘네들의 차를 보면은 실제 함수와 근사값의 오차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증명을 하면은 이 차수가 점점 점점 늘어날수록 점점 오차가 줄겠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은 안 해놨는데 어, 일단은 테일러 곱슬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테일러 곱슬가 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임의의 함수를 A 지점을 중심으로 근사하는 근사해서 나타내주는 게 테일러 급수고요. 이 친구의 의미는 일단은 수학적 의미는 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x에 대한 무한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 뭐 x 뭐 어쩌고저쩌고 x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x 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에 대한 조합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을 x에 대해서만 얘네들을 적당히 제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에서 삼각함수 값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쓰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루트 1.1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근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적당한 근사값들을 구하는 데 용이하고요. 요런 적분 이상하잖아요. 요런 적분 이상한데 어 이거를 테일러 곱해가지고 x에 대한 걸로 풀어낸 다음에 이 각각 x에 대한 것들을 적분을 하게 해서 적분을 하면은 적당히 근사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적분에 대한 것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극한값 요런 거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요거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테일러 곱수에서 그냥 굳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뭐랄까 사인을 테일러 곱수하면은 그냥 사인을 테일러 곱수하면은 x로 시작하고 뒤에 모로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x로 시작하고 오로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x분의 요거는 x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x 제곱의 x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얘는 1이고 나머지 얘들은 x가 0으로 갈 때 다 0으로 수렴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고 바로 x분의 sin x가 1이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 곱스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면 기존에 많이 쓰이는 대상들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sin x는 계속 미분해서 정리해보면 되겠지. 네, F0일 때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미분했을 때 1이고요.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고요. 세 번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어, 이 일반식 여기에 있는 일반식에 대입을 해보면 사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인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sin x를 x에 대한 것들로 표현을 해서 얘네들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점점 차수가 깊어질수록 값이 줄어드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오차 안에서 얻어내면 여기서 계산을 멈추면 됩니다. 코사인 x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 다르죠?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위에 친구를 미분을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x 미분하면 1이고 x 세제곱 미분하면은 3x 제곱인데 네, 3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x 5 미분하면 네, 저렇게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분 관계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엑스포넨셜도 테일러 곱수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알려져 있고요. 네, ln 1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네, 기본적으로 x가 0일 때는 0이고요. 한 번 미분하면 1이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세 번 미분하면 뭐 2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테일러 곱스의 일반식으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네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구하는 과정만 알아두시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 물리에서는 테일러 곱사면 테일러 곱 전개는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문제에서 줄 겁니다. 이걸 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들도 있죠. 네, 얘는 한 번 미분하면 1이고 두 번 미분하면 p고 아니 한 번 미분하면 p고 두 번 미분하면 p 곱하기 p-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테일러 곱수 일반식에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얘네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거 뭐라 그러더라? 컴패니언이라 그러나요? 네, 통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런 식으로 지수가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x까지만 얻어내면 충분하다.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되게 후려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1 플러스 x p 제곱이 여기서는 1 플러스 px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되게 복잡한데 이 아래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런 복잡한 애들을 되게 간단한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씁니다. 물론 오차는 있지만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네, 저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근사값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범위 안에서 써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수렴이 되나 아니면 발산해가지고 못 써먹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건데 기본적으로 엑스포넨셜과 사인은 모든 x에서 허용이 된다. 코사인도 모든 x에서 허용이 되고 ln 1 플러스 x는 x가 1보다 작을 때에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보다 커버리면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을 때에만 근사가 가능하고 1보다 클 때에는 발산해버려서 의미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일러 급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 테일러 2차 다항식은 이렇게 2차항까지만 뽑아내는 다항식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요 구했던 증명했던 것들을 요 아래처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는 ln 1 플러스 x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2차 항까지만 쓰자라고 문제에서 제안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근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엑스포넨셜 1에서 x가 작을 때 x가 0으로 수렴할 때 값은 얼마냐? 그럼 1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죠? 네. sin x가 작을 때 x구나 라고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런 오차가 작게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게 더 나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근사해가지고 쓰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기까지만 뽑아서 쓸지 더 뽑아서 쓸지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서 테일러 급수에서 필요한 차수만큼 뽑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일러 곱수가 사실 적분할 때 쓰기도 해요. 요런 복잡한 애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결국에는 다 x의 n제곱꼴의 적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는데 혹시 테일러 전개해가지고 이런 꼴이 되는 걸 안다면 아 얘를 적분하면 아 그런 꼴의 함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펴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를 적분할 때 테일러 곱수를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아, 또 새로운 관계들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테일러 곱수의 가장 큰 의미는 여러 가지 파동이나 뭐 지수함수를 다루거나 로그함수를 다룰 때 이런 애들을 직접 다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R이 뭐 말도 안 되게 클 수도 있잖아요. 뭐 100, 뭐 1이라든가 뭐 10만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어라.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근사값만 얻으면 됩니다. 만약에 R이 진짜 10만 단위면은 10만 1, 뭐 이런 식이면은 만일, 뭐 이런 식이면은 계산을 할 방도가 없잖아요. 물론 X가 커지면 그 오차가 커지기도 하겠지만, 어, 오차가 커지기도 하겠지만 x가 충분히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더라. 요 정도 알면 다양한 계산에서 좀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도 내가 소수점 몇 자리까지만 유효숫자 몇 자리까지만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오차 범위를 얻어낼 때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알고리즘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테일러 곱스를 살펴봤는데 테일러 곱스의 성질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곱셈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두 번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때 얘네를 곱하면은 새로운 전개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몇 차 한까지만 얻어내겠다. 굳이 이거 다 계산하고 굳이 이거 다 계산하고 굳이 다 계산 할 필요 없이 아, 몇 차 한까지만 이 정도 오차까지만 얻어내겠다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 곱해진 항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항 정리를 제대로 오랫동안 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애들 있잖아요. fx는 x 플러스 1에 루트 씌운 거를 sin x랑 같이 곱했다. 이런 복잡한 애들을 구할 때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fx가 이런 형태라면 곱해가지고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 될 텐데 sin x에 대한 거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필 수 있고요.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그 앞에 항들에 대한 그 개수 비교법으로 이 ax 뭐 a0와 a1, a2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계산할 때도 테일러 곱수를 쓰면 상당히 좀 쉽게 계산이 돼요. 계산기로 역함수 계산하는 거, 계산기로 역함수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역함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손을 타야 될 것 같은데 이 테일러 곱수 덕분에 완전히 알고리즘으로 굳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 y에 대한 게 어, 역함수를 다루어야 될 때 탄젠트니까 탄젠트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고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y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차수까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순차적으로 개수 비교 이용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얘네들을 얻어내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오차가 얻어졌다. 그러면 그때 계산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테일러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고요. 테일러 급수는 그냥 요런 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딨냐?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함수들을 x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로 바꿔주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에서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리에서는 그냥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테일러 급수는 이것이다. 라고 문제 상황에서 줄 거예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몇 차항까지 사용하시오. 아니면 이렇게 근사하시오. 이 정도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x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실용적인 과정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근사해가지고 좀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음, 계산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 그 알고리즘의 근간을 제공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적분에 대한 사용 방법과 테일러 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면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많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방학에서 하는 거니까 방학 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에서는 실제로 이제 손으로 적분을 계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은 이렇게 된다 라고 문제에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산은 수학에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졌을 때, 이런 의미구나,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과제를 갱신할 거고요. 문항을 수정해서 놓겠습니다. 네. 우리가 5차시 방금 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을 한 거죠. 네, 5차시 했고요. 읽음 상태, 제출 상태를 초기화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누적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얘기했듯이 이전 차시에 다시 다는 거는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할 거예요. 새로운 것만 확인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흐름 통계를 봐서 오늘 5차시를 했으니까 내일 다음번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5차시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친구들은 굳이 위에 거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생각보다 말이 빨리 끝나가지고 테일러 복수까지 일찍 끝났는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저랑 더 논의를 하다가 토론을 하다가 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서 본인 일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혜진이 왜? 혜진이 노래 불러요? 아버지는 근데 하는 게 있어서,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